지금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저마다 지금 뭐 표현으로는 공범들끼리 말이 다른 그런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 어제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정치인 체포 지시가 진짜 있었느냐라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나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 금지 부분이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을 잠재적으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자로 보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방활동, 우리 정말 체포하세요, 정치인 체포하세요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할 수, 예방활동을 위해서 그 정도 활동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체포 명단으로 잠깐 와전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재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다 정치 활동이 되는 거지 그거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와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자와 그리고 활동을 한 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냐 말장난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예상되는 자를 아예 그러면 상정하지 말고 네. 계엄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그게 계엄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국지전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고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를 만약에 넣는다면 그와 네.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 포고령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포고령이 정말 맞느냐 당부를 따지는 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포고령 1조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그러면 계엄군이 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뭐 저는 정상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전에 아니 직접 이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는 근데 걸까요? 체포 지시를 직접 하라고 나온 진술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체포하라가 아니에요. 네. 끌어내라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 끌어내라라는 발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라고 말을 할 뿐이고 지금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고 김용현 장관 측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언론에서는 체포조로 인정한 거라고 그 워딩이 접혀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것처럼 이거는 정확한 법률적인 체포의 개념이 아닌 거를 어떤 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와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체포하라라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끌어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체포하라는 얘기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은 위원장님. 끌어내라고는 했지만 체포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고 굵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란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끌어내라였느냐 앞뒤 정황과 문맥을 따졌을 때 그리고 다른 이 정황들을 따졌을 때 실제로 체포하란 지시였느냐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죠. 그리고 어제 주목됐었던 게 정치인 체포 문제도 체포 문제였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정말 무슨 관계냐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상원 의혹 차단 나선 김용현, 윤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이다. 선관위 관련해서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논란이 됐던 그 수첩, 뭐 이 수거 대상, 사살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던 그 수첩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은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고 일부 자문을 받은 적도 있지만 수첩은 아예 모르는 일이다. 김용현 전 장관도. 여기서 더 나가서 윤 대통령이랑 노상원 전 사령관이랑 아냐? 이거는 더더욱 모른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원 변호사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김용현 전 장관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불렀는데 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들이 이 햄버거 가게로 왜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 업무라는 게 굉장히 기밀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네. 그러니까 그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그 특별히 뭐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보사령관을 했을 때 알고 있었던 지득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물어볼 것도 있는 겁니다. 전직 사령관한테. 네. 왜냐하면 다 보안이고 그 전에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이 정도 뭐 수첩에서 나온 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일기장에 뭘 썼으면 그게 전부 비상계엄하고 연결되고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화 라이온 킹을 봤으면 동물원에서 사자 풀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다고 그렇게 나올 기세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대통령한테 연결되느냐? 그러면 네. 이 수첩에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는데 그건 또 비상계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끄적끄적된 거를 네. 그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뭐 이 그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뭐 요인으로 그런 동인으로 그 설정을 한다는 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정보사령관이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인맥으로 뭐 부르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윤 위원장님. 저는 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고 했는데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산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어떤 네. 공개적인 말맞추기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나는 수첩 모른다. 그러니 네. 너 혹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수첩 모른다고 몰랐다고 해라. 얘기를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수첩도 수첩입니다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인이지만 네. 전직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얼마든지 부르면 햄버거 가게 나와서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실제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전쟁이 나서 행정부가 다 이제 폭파가 된다면 군인이라도 그 역할을 대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계엄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엄과라는 곳이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계엄이 실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훈련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계엄을 진짜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비선 조직을 통해서 전 사령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이 계엄이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민간인이 그냥 부른다고 이게 그럼 다 왔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사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검찰 조사. 네. 수첩 진위를 검찰이 이제 검증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사살 등 모의 여부를 추궁을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위가 파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뭐 이 말씀하신 게 이지은 위원장 말씀으로는 이게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는 공개적인 말맞추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공개적으로 그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뭐 그동안에 불문명한 게 많이 이제 그 분명해진 것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네. 그 사실은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에 뭐 이래저래 그 침소봉대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진술과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권이 있나요?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노상원 저분도 뭐 검찰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 수사권이 있는 건지 내란죄에 대해서 그런 거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첩에 뭐 썼다? 아니면 그 정보사령관끼리 만났다? 아니 그러면 전직한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알려고 하면 그 만나서 물어봐야지. 그거를 정보 관련 업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렇게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 주고받거나 문자 주고받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보안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건데 그게 만났다는 걸로 내란을 모의하고 뭐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너무 확장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사실 모든 사안의 결국 결론은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느냐, 연결고리가 윤 대통령한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냐 여부가 사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 여부가 아마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이런 관련 조사들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